아고라 진행을 맡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입니다. AI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처음 딱 떠올리실까요? 어떤 생각을 하시던 최근에 들어서요. AI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른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내한을 했었죠.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 또 에피소드도 만들고 돌아갔는데요. 사실 AI 하면 GPU를 얼마나 국가에서 사기로 했다 이런 예산 또 인프라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들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AI가 어디에 이용되지, 어디서 이용되지, 또 유용하게 활용될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혹시 속하실지 모르겠어요. AI 너무 먼 얘기야. TV 또 아니면 기사에서만 나오고 난 아직 관심도 없어. 이러신 편이실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친구들이 뭐 한다는데 내 핸드폰에도 있다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또 함께 도전하시는 편이신지요? 어떤 편이시던 간에 이미 이 AI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은 이제 생성형 AI 이렇게 얘기하죠. 경험이 있으시던 없으시던 챗 GPT 또 제미나이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무실에서요. 채씨에게 물어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요. 오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네 분을 모시고 일상생활에서의 AI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AI와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분 바쁜 시간 또 여러 일을 하고 계신데 모셨어요. 적극적으로 또 말씀을 부탁드리고 너무나 환영합니다. 일단 네 분 소개를 또 제가 잠깐 해드리고요. 개인 소개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해드리면 서준혁님이세요. 네, 일단 서준혁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혁이라고 하고요. 연세대학교 3학년 인공지능학과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인공지능학과. 네네. 네, 아예 그냥 AI에 관련된 학과 이름이 네네. 요즘에 있군요. 네. 네, 그럼 지금 3학년이시고. 네, 3학년입니다. 네, 저희 중에 유일하게 전공과 이 지식이 많으신 분인데 오늘 또 많은 걸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젊은 층이기도 하고요. 또 AI를 직접 관심 갖고 전공으로 공부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또 함께 모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 오른쪽으로 박의권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의권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퇴사를 하고 잠깐 퇴사를 했는데 며칠 전에 퇴사를 했는데 지금도 마치 출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던 곳은 이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아이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아이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계획이나 프로그램 계획을 짠다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우리 이용자분들 식당을 골라야 된다 이럴 때 AI를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분들에게 또 우리 또 실무자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의원님의 오늘 말씀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왼쪽으로 우리 최한선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온라인 셀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온라인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교육생들 양성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케바리샵이라고는 도매몰도 운영을 하고 셀러하이라는 그런 판매자들 모임도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업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이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샵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케바리 샵. 네네, 샵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습관적으로 뭐 좋다, 오케바리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했던 거 기억이 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상호를. 아, 그러면 일단 온라인 중심의 또 사업체시고 매장을 네네네. 운영하시니 아무래도 컴퓨터 또 요즘에 지금 오늘의 주제인 AI에 접목을 시도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 또 이제 사업자 측면에서 우리 저 근로자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사업자 측면에서 우리 한섬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돼서 우리 한섬님 또 말씀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에 챗GPT에 대해서 이제 그 아는 분 소개로 이제 그 관심을 좀 가지게 됐었는데 챗GPT 하면 일단 영어잖아요. 네. 제가 이 보기보다 영어에 울렁증이 좀 있어요. 아, 네. 보기보다 예, 네, 예,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보류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그 주변에서 자꾸 이제 AI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좀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영어에 울렁증이 있어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챗GPT에 관한 교육을 이제 들었어요. 아는 분 소개로. 네. 그래서 야, 이제 기회가 왔다. 한번 들어야 되겠다. 이제 교육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조금 사전 지식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교육을 들으려고 했더니 기간이 아무래도 짧은 시간일 것 같아서 그냥 관련된 책 아무거나 한 권 읽고 갔어요. 책을 읽고 가셨어요? 예. 대충 그냥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만 흐름만 한번 보자 그러고 읽고 갔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죄다 영어에 대한 설명이고,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그 했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수업하는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했었는데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하신 분들한테 책을 또 한 권 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수업 들으면서 그렇게 이제 챗GPT를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소아마비 장애이다 보니까 뭐 손을 쓴다거나 언어 쪽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거가 장애가 좀 없어서 진입 장벽이 낮아서 그 배우는데 크게 저 같은 경우는 지장은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온라인 그 사업은 계속 하시던 중이셨고, 네네네. 뭐 좀 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가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네. 예, 제가 이제 직접 뭐 온라인 쪽 사업 관련돼서 강의를 또 다니다 보니까 사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교육을 다시 받는다는 거가 참 쉽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아무튼 작심을 하고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그 교육 과정에 대한 것도 사실은 오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혹시 소개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또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뭐 유튜브 링크에도 남겨서 뭐 한 번 하고 안 하는 교육이 또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이 사실 요즘에 존재하지만 부담 없이 또 아니면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좀 교육이 공통된 게 그렇죠? 교육 지점이 생기셨습니까? 그 상당히 많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의원님처럼 그 업무가 일주일 거가 아까 3시간이 그러셨나요? 그렇죠. 3시간. 그렇게 줄었다 그랬잖아요. 일주에서 그렇죠. 2주였답니다. 아, 2주. 네. 네, 어쨌든 엄청납니다. 네. 그 업무량이 줄이는 거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월 경우도 이제 운영에서도요? 네네네, 그럼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요즘은 그 온라인 쪽 사업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을 직접 사다가 사진을 찍어서 그다음에 이미지 만들고 맞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마켓에 올려서 그렇게 판매가 되면 물건을 보내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었는데 요즘은 공급업체에서 그런 걸 다 줍니다. 아예 주고 제가 마켓에 올려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 정보만 전달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쪽에서 보내주고 저는 송장 번호만 입력을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초창기에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다 보면 네. 자기가 직접 제품을 가져다가 사진을 찍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다른 비슷한 제품을 파는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우위가 생기거든요. 생기시는 네네네. 근데 그러자니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목발을 짚고 사진을 찍는다는 거 이런 거가 힘드니까 사진 하나 주고 AI한테 어떤 프롬프트로 환경을 설정해주고 만들어줘. 그럼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거든요. 예. 네네. 그러니까 업무량이 그렇겠죠. 확실히 확 줄고 그다음에 그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할 때도
자신감이 생기죠. 네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량으로 하는 것, 또 오래 걸리는 것, 여기에 아마 효용성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네네네. 아닐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딥시크도 실제로도 사실은 그렇구나. 중국에서 나왔고, 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AI의 일상의 소소한 얘기를 넘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으스스해지는데요. 이게 국가의 얘기가 나오고 기술에 대해서 우리 저 한선님 그 뭐를 운영하시고 아까 얼핏 제가 교육 창업 아니면 그 네네네네. 뭐에 대한 교육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네네네네. AI를 활용해서 이 창업이나 온라인 이런 운영을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이 들으시고 또 교육에도 또 활용하시고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이쪽 업계 전반적으로는 좀 AI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좀 어떠십니까? 또 들으셨던 사례나 이런 것들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 저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까 뭐 잠깐 사석에서 말씀도 나눴지만 그 지인 같은 경우도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이제 오픈마켓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진짜 손가락 하나를 키보드에다가 제품 하나를 등록하기 위해서 각이라는 거를 치려면 컴퓨터 그 모니터 키보드를 못 치니까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네. 손가락 하나로. 이런 과정들을 막 거쳐서 판매 활동을 하시고 수익 창출을 하셨던 분도 계세요. 네. 어떤 분은 진짜 입으로 그 키보드를 이렇게 누르시고 네. 발가락으로 마우스를 조정하시고 맞습니다. 네. 하셔서 수익 창출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AI는 그런 것들을, 그런 노동력들을 장애인이 어려워하는 그런 노동력들에 그 도움을 상당히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저 같은 장애인은 이제 그 수화마비는 이제 보조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장애인들한테도 비장애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AI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제품 등록을 할 때 상품 소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텍스트 기반인 네이버를 통해서 그 상품을 검색을 하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요즘은 그냥 AI한테 명령어 하나를 딱 내려서 그렇죠. 분석을 해줘. 어떤 거가 요즘 잘 팔리니? 뭐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물어서 이런 거가 괜찮아.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어느 몰에 올릴 건데 여기에 맞는 것들을 추천을 해줘.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작업하는 시간들이 너무 주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그 온라인 쪽에서 그 비장애인들과 경쟁을 해서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단축됨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이디어만 조금만 그 첨가를 하면 경쟁력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영화 허를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나 정서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야말로 이 활용에 있어서 많이 활용이 되면 사랑의 감정까지 생길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오프라인 상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것들을 시도하고 못 찾고 그렇게 했는데 AI가 그 자기를 저버리니까 더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의원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이런 분야에 일하는 분들도 많이 또 시청을 하실 것 같은데 업무에서 활용할 때도 너무 내가 막 이거 챗 씨한테 물어보면 되지 하고 뚝딱뚝딱해서 가져오는 데만 급급할 일이 아니겠구나.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누군가 논의하는 게 아니라 최 씨하고만 논의를 하는 이런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다. 또 저는 이렇게 으스스해지는데요. 그 말씀 들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또, 네, 한승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케바리샵이라는 도매물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셀러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도매물에서 세금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셀러 활동을 하는 그 마켓에서도 세금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양쪽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엑셀러화해서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네.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달라요. 예, 프롬프트를 좀 바꿔도 네. 뭐 이번에 이런 대답을 했다가 조금 뭐 하루 지나서 또 이제 질문을 하면 네. 또 다른 대답을 완전히 다른 대답. 뭐 내가 원하는 거는 한 10줄 정도 되는데 한 줄에 그냥 제목만 딸랑 나와 있거나 뭐 이런 식의 아직까지는 생성형이기 때문에 매번 다른 대답을 생성을 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이게 검증. 그렇죠. 이게 초기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 단순 정보에도 이거 믿을만해? 이런 얘기가 초반에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이슈가 그래도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니까 그 아까 도매, 그다음에 셀러라는 건 소매로 네네,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우리 최 씨를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이 이제 생기시는 거죠. 뭐 또 한 가지 영역인데, 제가 사전에 뭐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분야별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법과 제도도 이제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자율주행이 가장 큰 테마이긴 하지만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사회 혼란에도 일정 부분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법제도에 기반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전제로 볼 때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AI 기반에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만들어지지 않은. 그죠? 외국에도 아직은 뭐 그렇게 성숙되지 않지 않았나요? 저작권의 일단 교육을 저희가 받는 입장을 주로 얘기하셨는데 사실 인식 개선 강사 이런 부분도 장애 당사자분들이 강사로 많이 활동하시듯이 AI 디지털 분야도 직접 당사자분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하시는 환경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뭐가 불편한지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를 좀 더 잘 아실 테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뭐 보조기기 또 여러 산업 분야를 얘기하자면 많은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의술 또는 보조기기 영역에서도 이 AI에 대한 연구 개발이나 또 예산 투입 이런 게 아마도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한 또 장애인분들의 삶에 어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미래에 대한 기대로 또 하나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섭님, 우리 이런 창업자 온라인 이런 시장 안에서도 AI가 앞으로의 또 희망이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아까 나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중증장애인이 AI에 관한 지식이 있는 거를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이제 경지에 이르신 거잖아요. 강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만 마련된다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하는 말은 장애인들에게도 그렇고 특히 이제 장애인들 교육을 많이 하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거거든요. 장애인들도 뭘 얻으려면 뭔가를 넣어야 돼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60인데 예전에 펌프 있었잖아요. 이 펌프 할 때 마중물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마중물이 지금은 현재 세대는 AI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들한테. 그 마중물을 어떤 제도권에서 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은 저희 어머니가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이런 교육기관에서, 나라에서,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단타성 교육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희망하는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보급을 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일단 교육의 중요성 또 강조해 주셨고요. 이 정보라는 것들은 널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습득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좋은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뭐 마무리해야 할 그런 또 시간이 됐어요. 하지만 아쉽지만 한 번씩은 또 우리 오늘 같이 하신 소회라던가 또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이렇게 좀 청해 듣고 마무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소감 한 번씩 해주시죠. 나훈님. 제가 할까요? 아, 네, 한서님. 네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대본을 좀 써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본을
생각을 해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을 보니까 지금 1시간 16분이나 됐네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이게 짧다 언제 이렇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이 긴 시간인데 되게 짧게 느껴지고 또 오늘 이제 아까 분장실에서 잠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마음이 편안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혹시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 계시면 편안하게 오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대본 같은 거 안 써주셔도 상관없을 것 네, 같습니다.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AI와 함께 산다는 것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눠봤어요. 사실 디지털 하면 디지털 격차, 또 정보 격차, 아니면 정보 소외계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오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고령화 추세까지 더해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전반 또 국가에서의 관심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계층, 장애인 입장에서만 봐도요. 웹, 앱, 그리고 최근엔 키오스크,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디지털 포용법이라는 것도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사실 법과 제도, 예산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더 생각납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관심 그리고 용기, 내가 한번 살펴봐야겠어, 내가 한번 써봐야지 하는 용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장애인 아고라 4번째 순서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좋은 주제, 새로운 분들과 함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